네, 봅시다.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함수의 극대화 극소. 함수의 극대화 극소라는 것은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함수 fx가 있었을 때 a, fa라는 값이 여기, b, fb라는 값이 여기였다라고 합시다. 우리는 이미 뭐 수투 때 배워서 알고는 있지만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적당한 열린 구간의 열린 구간 내에 존재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 즉 a를 포함하는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 구간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은 fa보다 작은 겁니다. 바꿔 말하면 fa는 그 중에선 제일 큰 값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주변에선 내가 제일 크다 이런 얘기야. 여기선 내가 이게 제일 많으니까 내 나이가 극대다 이 말이지. 그래서 키는 내가 제일 작으니까 내 키는 극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주변에서 제일 크냐 작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면 fx는 x는 a에서 극대이고 fa를 극대값으로 가진다. 극대값이라 한다. fa를 극대라 한다. 극대값이라 한다. 그때 함수값을 극대값이라 한다 이거죠. 여기서 극대점이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a, fa를 극대점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b는 똑같은 x는 b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 내에 있는 모든 실수 x대에서 fx가 fb보다 크거나 같다면, 즉 b가 오히려 제일 작은 값이면, 주변에선 제일 작은 값이면 x는 b에서 뭐라고? 극소이고 fb를 극소값이라 한다. 똑같은 표현을 쓰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되겠죠? 아예 영어 표현을 하나 기억해 두면 좀 이해하기가 편한데, 극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local maximum이라고 부릅니다. 주변에서는, 그 지역에서는 뭐다? 제일 큰 값이다. 지역적인 최대값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극소는 뭐라고? local minimum이라고 부릅니다. 최소인데 어떤 경우 이 지역에서, 이 주변에서는 최소다 이거야.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위로 볼록한 모양이면 그 끝점을 극대라 하고, 아래로 볼록한 모양이면 그때의 끝점을 극소라고 하는데, 꼭 그래프가 부드러운 모양, 그거는 필요 없다. 됐지? 뾰족해도 좋다, 꺾여도 좋다, 뭐가 되든 간에 내가 주변에서 제일 커? 그럼 극대. 내가 주변에서 제일 작아? 그럼 극소야. 그럼 개 뜬금없는데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극소입니다. 나 극소예요. 왜요? 이 주변 범위에서 어쨌든 너는 최대는 없고, 오히려 내가 이 주변에서는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서 제일 작잖아. 극소야. 알겠지? 주변이란 게 정해진 거예요? 아니요. 그냥 적당한. 그러니까 적당히 쪼매난 거 잡아오면 됩니다. 큰 거 잡으면? 근데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열린 구간이 존재하면 오케이라는 거라서, 적당히 잡았을 때 오케이 하면 돼. 이렇게 크게 잡았을 때 더 큰 거 있는데요, 그거는 필요 없다 이거지. 쪼매난 거 하나 잡았을 때 주변에서 내가 제일 커 하면 되는 거야. 쪼매난 범위 이렇게 잡았을 때 주변에서 내가 제일 작네? 그러면 내가 극소인 거야. 미분성 필요 없고 연속 필요 없다. 주변에서 제일 작냐 크냐 이게 전부예요. 알겠죠? 그리고 상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등호 있죠. 주변에서 모든 값이 fa가 사실 여기 있는 어떤 점 a, fa라고 하면 이 주변에 있는 모든 함수값은 fa보다 큰 것도 맞고, 크거나 같은 것도 맞고, 작거나 같은 것도 맞잖아. 그래서 모든 점이 사실 극대이자 극소가 됩니다. 극대 극소는 되게 특별한 유니크한 점이어야 되는데, 이 상수함수 같은 경우는 모든 점이 극대이자 극소다 보니까 살짝 유니크하진 않겠죠. 그 의미는 없겠지 실제로. 크리티컬한 포인트는 아닌 거지. 참 좀 웃긴데, 극대 극소 합쳐서 극값이라 극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극점인데 이건 또 영어로 크리티컬 포인트입니다. 크리티컬 포인트. 치명적인, 이거 뭐 그런 치명적인 뭐야,
중요한 점이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한 점이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점이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로컬 맥시멈, 로컬 미니멈 쓰다 갑자기 크리티컬 포인트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하던데 나도 그냥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자, 그래서 미분성 필요 없다. 연속성 중요하지 않다. 주변에서 제일 크냐 작냐가 전부였는데 그거는 의미상 그렇다는 거고 실전에서는 미적분이나 수투에서는 전부 다 뭐만 미분 가능한 친구만 보는 거죠. 어차피 미분 가능한 함수라는 제한된 영역에서는 어떨까를 좀 생각해 봐야겠죠. 미분된 함수 얘는 미분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너도 연속이야. 그러니까 미분이랑은 상관없잖아. 그런 경우 물론 극대극소 가지겠지. 근데 그거는 별 관심 없다니까. 교육과정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만 좀 생각을 해보자. 일단 이거 정리는 해줬다. 저런 경우도 극대극소긴 해요. 일단 넘어갑시다. 자, 명제를 또 하나 써볼게. fx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면 자, fx가 x는 a에서 극값이다. 참고로 극대극소와 통틀어서 극값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f'a가 제로여야 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였기 때문에 극값을 가졌다면 즉 그때가 최대이기 때문에 미분계수 구해보면 실제로 늘 언제나 always 0이어야 돼요. 이것의 증명은 제가 수투 때 한번 다뤄드렸는데 기억이 나지 않겠지만 이걸 또 증명하기보다는 우리는 이해하니까 다항함수,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 많이 그려봤으니까 맞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역은 성립하냐? 그건 아니지. 역은 성립하지 않지. 역은 성립하지 않아요. 맞죠? 이 명제는 참이지만 이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그것이 극대냐? No. 4차함수 중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지. 너는 극대지만 너는 극값이니까 미분계수가 0인데 너는 극값이 되지만 너는 미분계수가 0이긴 한데 그냥 계속 증가하더라 이거지.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커지니까 주변에서 제일 크다고 할 수가 없죠. 이게 항상 이게 뭐 미분계수가 0이라고 해서 극값은 아닌 거야. 하지만 이제 믿고 기댈 거라고는 저거밖에 없어요. 미분이 일단에서 0이 아니면 일단 극값이 아니거든. 미분되는 함수에서 미분계수가 0이 아니면 일단 극값은 절대 안 돼요. 왜? 이 명제는 역은 성립한지 모르지만 대우는 성립해야 될 거 아니야. 미분계수가 0이 아니면 극값이 아니다는 소리예요. 미분계수가 0이긴 해야지 극값을 가질 수도 있다. 안 되는 애들도 있고 방금 계속 증가하는 애들은 안 되는 거였는데 미분계수가 0이어야 일단 극값일 수가 있는 거야. 그냥 조건을 조금 더 붙여봐야 되겠네요. f'a가 0이면서 그냥 이거를 좀 정확하게 표현하기보다는 약간 이런 표현을 써볼게. 좌우의 부호 변화가 존재하면 즉 양수에서 0 됐다가 음수되는 상황이거나 또는 음수에서 0 됐다가 양수되는 그런 상황, 감소하다 증가하는 또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그지? 커지던 친구가 fx 입장에서는 f'x 입장에서는 어떻냐 한번 살펴볼게요. fx 입장에서는 커졌죠? 증가했어? 그럼 양수야. 그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일 거야. fx 입장에 감소했죠? 그럼 음수였어. 따라서 f'x는 그래프 이렇게 생겼죠? 음수였고 사실 순간적으로 기울기 0이었다가 다시 증가하네. 증가하니까 양수야. 따라서 0이긴 0인데 뭐하는? 좌우의 부호 변화가 존재하는 0이었다면 극값이다. A에서 극값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고 그것 또한 뭐다?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다. 극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다. 극소. 우리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극값을 어떻게 체크해 오겠느냐? 일단은 도함수를 구합니다. 일단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가 0이 되는 값들을 찾아요. 방정식을 풀어서 찾아요. 찾은 다음에 부호 변화를 확인해 주면 그게 극값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고 그때 좌표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은 뭐야? 일단 도함수를 구해. 첫 번째 도함수를 구해. 도함수를 구했다. 그다음 뭐해? 0 되는 값을 찾아. 즉 방정식을 풀어서 0 되는 값을 찾고 그다음 뭐해? 부호 변화를 체크해. 이때 쓰는 방법은 증감표를 구하거나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래프를 그려서 찾는 편입니다. 증감표는 다 좋고 심플하고 정석적이고 다 좋은데 오래 걸려요. 처음에는 좀 복잡한 함수 이거 뭐 어떻게 부호를 찾지 하는 애매한 함수가 나오면 증감표를 통해서 확실하게 찾아주는 게 맞는데
그렇게밖에 못하면 나중에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래프라는 걸 활용해서 부호가 이렇게 빨리빨리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네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네 극대가 되는 x의 값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네 극소가 되는 x의 값 빠르게 찾아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뭐다? 미분을 때려서 찾는다 이거야. 하지만 선생님 진간표도 그래프도 너무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계도 함수요? 이계도 함수. 자, 그래서 fx가 이계도 함수를 가질 때 아니면 이계도 함수가 존재할 때 이렇게 가질 때라는 표현보다는 존재할 때 fx가 두 번 미분 가능할 때 이런 상황이에요. 이계도 함수가 존재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 명제를 좀 몇 개 써볼게. f'a는 제로인데 and f'a가 양수라면 fx는 x에서 이게 너무 길어지네. 빠져나가잖아. 밑으로 좀 쓸게. 이런 상황이면 fx는 x는 a에서 극소. 하나 더 써보면 f'b가 0이고 네 무슨 답지? 센? 학원 교재 답지는 하나 더는 없는디. 애들 막 밀리죠. 잠깐만요. 그러면 옆방 가서 좀 빌려오자 한동안. 하나 더 만들면 뭐 하나 더 사면 되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옛날에 있던 답지 다 버렸는데 옆방에서 잠깐만 좀 빌려올까요? 그러면 실례합니다. 우리 수학 1 베이직 책 이거 답지 아니잖아. 답지인가? 새 책? 아니요. 원장님. 답이 있나? 답은 있네. 이거 좀만 빌렸다가 돌려드릴게요. 내가 꽂아놓고 갈게요. 예? 원장님 어차피 이제 베이징 안 써도 없어져도 될 거예요. 아니 그래도 원상복구는 해놓아야지. 네. 자 다시 이계도 함수가 그때 f''b에서 음수라면 fx는 x는 b에서 극대다라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일까요?를 알아야 되겠지. 사실 선생님 그 문제가 좀 이상한데 곡선의 오목과 볼록이라고 밑에 있는데요. 이계도 함수는 곡선의 오목과 볼록 즉 모양을 결정할 때 씁니다. 근데 그 뜬금없이 왜 이게 먼저 나오냐고? 그거 몰라도 할 수 있어. 잘 봐. 빠밤빰빰빠밤. 잘 봐. f'는 0이야. 잘 이해를 해야 돼. 이계도 함수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fx 원래 함수의 모양을 결정을 해주긴 해. 그건 좀 이따 한 번 더 정리할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계도 함수도 도함수의 도함수 아니냐. 그러니까 이계도 함수라는 건 어떻게 보면 도함수라는 하나의 함수의 도함수일 뿐이에요. 프라임이 헷갈리면 너를 gx라고 생각하시면 g'x야 그냥. 얘도 너의 도함수야. 알겠지? 따라서 도함수의 도함수가 양수다. 무슨 뜻이야? 증가한다는 뜻이야. 누가? fx가 증가한다는 얘기죠. 됐어? 그럼 뭐야? f'x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증가한다니까 언제? a에서 0 되면서. 맞죠? f'x가 a에서 0 되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 아니야. 그치? 응.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거 맞으니까 너 극소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함수의 도함수. 그러니까 얘가 하나의 함수야. 그러니까 네가 음수면 f'x는 뭐야? 감소하는 중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줄어들다가 b에서 0 된 거야. 줄어들다가 b에서. 야, 너무 과하게 돌아갔다. 야, 감소해야지, 감소자. 감소하다가 0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었던 친구가 작아지다가 0 됐다가 음수 됐다니까? 그러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으니까 뭐야? 극대다, 이 말이야. 됐지? 자, 그래서 곡선의 오목과 볼록을 또 정의를 하고 이 얘기를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참고로
부호 판단하기가 힘든 경우에 쓰는 건데 부호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도함수의 부호가 아유 양수인 점수인 잘 모르겠어. 이럴 때 쓰는 건데 한 번 더 미분해서 값을 이용해서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단하면 되니까 그렇지 부호 판단을 하기 힘든 경우에 쓸 수는 있는데 실제로 막상 해보시면 활용도는 좀 떨어지는 편입니다. 이게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이 좀 힘든 편이고 애초에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건 식 자체가 좀 복잡하거나 내가 잘 몰라서 그런 거잖아. 근데 이게 도함수를 구하려면 미분을 한번 또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그렇게 막 쉽지만은 않은 편이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수준의 문제는 거의 등장하진 않긴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래프 그려서 푸는 게 최고의 방법이고 그걸 연습하는 게 맞고 이런 방법도 쓸 수 있다. 가끔 진짜 딱 하나 유용할 때가 삼각함수일 때 조금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특수각을 체크를 제대로 못 해주면 부호를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 그럴 때는 두 번 미분해서 삼각함수의 그 자체의 값을 이용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아무래도 두 번 미분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막 재밌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나오면 어쩔 수가 없는데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는 거고. 자, 그다음 곡선의 모양 볼게. 모양이요? 크게 아볼과 위볼이 있습니다. 선생님 여기 볼록 오목이라는데 오목 같은 건 없어. 알겠어? 오목 같은 건 필요가 없어. 볼록 반대가 오목인데요. 아래로 볼록 많이 봤는데 언제지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잖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포물선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죠.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생긴 걸 아래로 볼록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위로 볼록은 뭐냐? 이렇게 생겼거나 이렇게 감소하든지 증가하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이렇게 생긴 걸 우리가 위로 볼록이라고 표현합니다. 알겠죠? 어떻게 판단하는데? 책에는 뭐 이계도함수 얘기가 나오는데 원래 실제 정의는 이러합니다. 잘 볼게요. 참고로 이걸 아래로 볼록을 위로는 오목하다라고 표현하는데 필요 없다. 그냥 볼록이 좋아요. 알겠죠? 볼록 튀어나온 게 좋지 오목한 게 뭐냐. 됐어. 볼록이 좋아. 쌤 배도 볼록하게 튀어나온 거지. 이렇게 바깥에서 보면 오목하게 아니야. 알겠지? 볼록한 거야. 볼록한 거. 볼록이 훨씬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니까 볼록으로 합시다. 볼록. 오목은 굳이 생각할 필요가 없다. 자, 실제 정의는 이러합니다. 좌표를 두 개 잡았을 때 x1, fx1이라는 좌표가 있고 x2, fx2라는 좌표가 있었을 때 너의 중점이 존재할 거예요. 이 중점의 좌표는 2분의 x1 더하기 x2, 함수값의 중점 2분의 fx1 더하기 fx2여야 됩니다. 그럼 그때 이 라인, 이 x는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라인의 이 그래프와의 교점은 2분의 x1 더하기 x2, f 안에 2분의 x1 더하기 x2죠. 즉 평균이라고 부를 수 있는 평균의 함수값이랑 함수값의 평균이랑의 비교가 좀 필요한 거예요. 야가 야보다 작으면 아래로 볼록합니다. 이게 원래 아래 볼록, 오목, 위로 볼록을 구분하는 방법이야. 되게 좀 복잡하다. 자, 다시 아래로 볼록하면 뭐가? f 2분의 x1 더하기 x2라는 중점에서의 함수값의 중점 2분의 fx1 더하기 fx2보다는 뭐하다? 더 작더라. 그러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은요 똑같아요. 함수값의 중점은 중점에서의 함수값보다 작죠. 네가 더 크다 이 말이야. 중점에서의 함수값이 함수값들의 중점보다 더 값이 크더라. 그렇게 되면은 위로 볼록이야. 되겠지?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할 때마다 이 짓을 하려면 좀 많이 힘들 거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거지. 솔직히 이렇게 판단하기가 또 쉽지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고 판단하는 건데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원래 극대극소도 참고로 기본이 뭐냐 그래프 그려서 판단입니다. 그래서 3차, 4차 때 해봤는데 도함수도 못 그리는 수준인데 우리가 맞지? 도함수도 어렵다 하면서 함수도 그래프도 겨우 그리는 수준인데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극대극소를 판단하는 게 말이 좀 이상하잖아. 전화위복 같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었으면 나도 이렇게 고생 안 했지. 식득 주어졌을 때 그래프 누가 특 대신 그려줬으면 이렇게 어렵지 않았지. 그냥 대충 하면 되잖아. 제일 위에 있네 극대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프를 누가 그려줬으면 보면 알아요. 위로 볼록이니 아래로 볼록이니 하면 다 아는데 안 그려준다니까. 우리가 그려야 되는데 그리려고 보니까 그래프를 못 그리겠어.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알아야 또 그릴 수 있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실제 얘를 다른 방법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 다시 증가 감소도 실제 판단은 도함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었잖아. 저번 시간에 알아봤지만 실제로는 함수값이 진짜로 가면 갈수록 커지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쉽지 않으니까 도함수가 양수면 증가하는 걸로, 도함수가 음수면 감소하는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이 얘기예요. 너도 비슷합니다.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건 이계도함수예요. 그래서 이계도함수의 부호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걸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이 친구의 접선을 쭉쭉쭉쭉 꺼보니까 접선이 점점 양의 값으로 커지네. 너도 마찬가지야. 점점 커지네. 따라서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커지니까 f'x가 증가해야 되죠. f'x가 증가하는 모양이면 아래로 볼록인데 f'x가 증가하니까 더블 프라임x는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됐죠? 따라서 f 더블 프라임 x가 0보다 크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한다? fx가 아래로 볼록이라고 이해합니다. 자, 도함수의 부호가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단했던 것처럼, 변화를 결정했던 것처럼 이계도함수가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거야. 양수면 아버리고요. 똑같은 의도로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죠. 0 됐다가 마이너스 되는 거니까 점점 값이 작아지더라. 따라서 f'x라는 기울기는 감소해야 되는 거고, 기울기가 감소하니 너의 도함수라고 할 수 있는 이계도함수의 값은 음수여야 하는 거고, 그렇다면 fx는 위로 볼록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공이다. 웨이버 이렇게 본다 이거지. 됐죠? 그럼 봐봐. 여기서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봤을 때 양수잖아. 양수면 뭐야? 아버리라니까. 아, 아래로 볼록한 과정 속에서 이 접선이 0인데 아래로 볼록한 중에서 0이었다니까? 그러니까 극소지. 아래로 볼록한 친구였으니까. 얘는 뭐야? 위로 볼록이라니까? 음수야? 위버. 그래서 위로 볼록한 친구가 기울기계수가 0이었어. 그러니까 너는 극대일 수밖에 없는 거죠. 도함수가 증가한다? 도함수가 감소한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지만, 아, 이제 우리가 모양이란 걸 배웠으니까, 아, 위로 볼록한 모양이네? 그럼 극대겠네. 아래로 볼록한데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야? 그럼 극소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된다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러면 도함수의 증가 감소가 변하는 포인트가 극값이라는 아주 중요한 점이었던 것처럼 이게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되겠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러? 변곡점이라 부릅니다. 곡선의 모양이 바뀌는 점이다 해서 곡선의 모양이 변하는 점이다.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설명을 여기서 마저 해볼게. 자, 이계도함수는 음수였을 겁니다. 이계도함수는 양수였을 거예요. 여기쯤에서는 이계도함수가 음수였을 겁니다. 그래서 위로 볼록했거든. 그럼 중간 어디쯤에서 아래로 볼록했던 친구가 이쯤부터 위로 볼록으로 바뀌는 거야. 이 점은 뭐가 돼? 모양이 변하는 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됐지? 이 점을 변곡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변곡값이라고는 안 해요.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극대는 보통 점보다는 값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 변곡점이라고 합니다. 이 좌표가 중요한 거야. 어느 점에서 어떤 함수값에서 위벌 아벌이 바뀌었느냐. 됐죠? 그래서 변곡점에 대한 정리를 좀 해주면, 이계도함수가 존재하는 fx에 대하여 똑같아요. 극대 극선 어떻게 보면 똑같아요. fx가 a, fa가 변곡점이면 f 더블 프라임 a는 제로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야 변곡점이었으니까, 어떤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아래로 볼록하던 게 위로 볼록으로 바뀌어서 이게 0이 된 거야. 그러지? 중간에 0이 지나가는 거지. 근데 이 명제의 역은 역시나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계도함수의 이계도함수의 값이 두 번 미분한 그때 미분계수라고 할 수 있는 값이 맞나? 0이면 역시나 혼자서는 이렇게 변곡점이다. 그건 안 돼요. 발레가 있다. x 4제곱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미분하면 4x 세제곱 12x 제곱이잖아. x 0일 때 0이잖아. 하지만 이거 뭐 그건 계속 아래로 부르기잖아. 그지? 무조건 변하는 게 아니야. 역시나 뭐가 필요해? 좌우의 변화가 필요해.
좌우의 부호 변화가 존재. 극대극소랑 판단하는 방법이 똑같은 거야. 좌우의 부호 변화가 존재하면 뭐다? fx는 x는 a에서 변곡점을 가진다라는 표현보단 a, fa를 점을 변곡점으로 가진다. 또는 변곡점이다. 말이 좀 이상한데 fx가 x는 뭐야 이거 이상해. 하여튼 변곡점이다. 됐죠? 말이 너무 이상하잖아. 국어 못하세요 선생님? 네, 저 못하는 것 같습니다. x는 a에서 a, fa 변곡점 a, fa를 가진다. 사실 가진다라는 표현 자체가 번역체라서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써볼게요. 됐죠? 결국 뭐야? 극값 판단하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이계 도함수 일단 구해서 이계 도함수 0 되는 값 찾아서 부호 변화가 있네. 그너 변곡점이야.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목소리 갑자기 이렇게 커졌죠? 갑자기 귀가 좀 뻥 뚫린 느낌인데? 뭐지? 귀에 뭐 막혀 있었나? 자, 됐죠? 이게 변곡점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극대극소 복습하면서 뭐 배웠다? 이계도 함수는 무슨 역할을 하는가? 변곡점을 구해주는, 즉 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역할을 했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그래프의 개형을 배울 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결정해 줄 테니까. 드디어 다음 시간에 그래프의 개형을 배우게 되겠군요. 자, 유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극값은 어떻게 구하고, 실제 개념 설명을 쭉 할 때 이계도함수라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이라는 새로운 개념 배운 거 말고는 뭐였다? 그냥 수트 때 배운 내용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냥 아이디어 자체는 수트 때랑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극대극소 구하는 방법도 그냥 미분해서 일단 0 되는 값 찾고 부호 변화 있는지 체크하는, 즉 그래프를 이용해서 체크하자고 했는데, 실제로 미분해야 될 함수들이 이제 초월함수,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분수함수, 분위함수 이런 거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다 부호를 체크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부터 볼게요. fx가 분수함수에서 1x, x는 1에서 극대값 5를 가진다. 이제 미분 단원에 들어왔으니까 애초에 모든 함수는 사실상 미분이 되어 있어야 돼요. 미분을 해야 문제를 풀든 말든 할 거 아니니 미분을 안 하는 경우는 거진 없다. 따라서 바로 미분부터 때려 놓을게. 미분 가지야지. 하여튼 x제곱 더하기 1의 제곱분의 8x 더하기 a x제곱 더하기 1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 그 다음에 2x가 곱해져 있고. 그래서 이거 전개도 정리도 해야 돼요. 그건 필요하면 합시다. 자, 이 문제에서 뭐야? 1에서 극대값 5를 가질 때 f1은 5여야 되죠. 근데 극대라고 했으니 미분계수는 0이어야 되죠. 따라서 위에 있는 식에 1 넣어서 5다 해서 값을 하나 만들고, 밑에 있는 식에 1 넣어서 0이다 해서 식을 하나 만들어서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a, b를 구하고 끝이 아닙니다. 극소도 구해오래요. 그레이트! 극소도 구해오래요. 일단 해보자. f1은 2분의 4 더하기 a 더하기 b고요. 이게 5입니다. f'는 위에다가 넣을게. 8 더하기 a 2 빼기 2배의 4 더하기 a 더하기 b가 0래요. 왜 밑에는 안 넣어요? 어차피 는 0이니까 분자가 0이면 되겠죠? 많이 피곤하지? 힘내라. 좀만 하고 쉬자. 따라서 a 더하기 8이 누구랑 같으면 돼? b 더하기 a 더하기 4와 같으면 되니까 a는 조져버리고 나면 b가 4여야 돼요. b가 4라고 하면 b가 4인데 이게 12에 돼야 되니까 a는 2여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a, b를 모두 정했다. 자, 그러면 극소가 어디서 생기는지를 정해야 되니까, 극소가 어디서 생기는지는 정해야 되니까 이제 a에 b는 4를 넣어서 f'x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아, 이거 어차피 정리해야 되네요. 그렇네. 자, 8x 더하기 2에 x제곱 더하기 1 살려줘. 이거 뭐야 이거. 마이너스 2x에 4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4.
문제 하나 풀 때마다 이렇게 힘든 일을 해야 되나요? 이 정도는 가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하자. 가자. 8x 세제곱 잘 가. 그 다음에 4x 제곱 2x 제곱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8x 잘 가. 더하기 2네요. 와우. 여러분 잘 봐. 이게 도함수야. 이게 도함수야. 이게 도함수가 아니고 이 식이 도함수라고. 자, 부호를 판단할 건데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프로 할 거예요. 나는 증간표를 별로 그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분모를 먼저 보니까 양수예요. 야, 분수함수 C는 미분하면 분모가 다 제곱되잖아. 다 양수입니다. 갖다 버리세요. 선생님, 분모가 혹시 중간에 0 되면 어떻게 되나요? 0이 되든 말든 어쨌든 다 양수예요. 0 되는 값은 나중에 제끼긴 하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부호의 변화를 주지 않는단 말이야. 0이 되기나 말기나 근처 가도 어차피 다 제곱돼 있으니까 양수로 갈 거 아니야. 무한대로 발산을 하든 말든 양수는 양수야. 알겠지? 따라서 넌 그냥 쌩 까고 위에 것만 보면 됩니다. 아하, 2차 함수군요. 아, 따라서 너에서 극소, 너에서 극대였다. 그래서 봐봐, 문제에서 x는 2에서 극대 가졌다. 처음에 얘기해줬잖아.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소다 이 말이야. 자, 문제는 극소 값을 찾는 거니까 극소는 저는 보통 좌표로 쓰는 편입니다. x에 마이너스를 넣어서 찾도록 하죠. x에 마이너스를 넣고 a에 2, b에다가 4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3이 나오니까 그거는 뭐 확인했다 치고 넘어갈게요. 선생님, 그냥 도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건 아니지. 얘 이렇게 안 생겼어. 원래 이렇게 접근하는 그래프가 다 있어야 되는데 필요 없다니까. 양수인 친구 갖다 버리시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애만 그리시면 돼. 그러니까 진짜 많이 그려봤자 정말 좀 빡신 경우가 미분했는데 위에 있는 식이 보통 2차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2차 하던 대로 늘 하면 돼. 그래프 하나 그려서 양음량 체크해서 오 극소다, 오 극대다 하면 그만이야. 좀 빡시다? 지수함수, 로그함수인데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밖에 안 하죠. 그래가지고 처리하면 돼. 제일 힘든 놈이 가끔씩 분수가 나와요, 위에. 그게 좀 힘들 수 있는데 실제로 미분해서 위에 분수가 나왔던 건 로그가 있었다는 얘기거든, 원래식에. 원래식에 로그가 있으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 진수 조건부터 체크해야 될 거 아니야. x 양수일 때만 체크하면 돼서 사실 그렇게 또 안 어려워요, 해보면. 야, 어려운 거 안 나와. 앞에 배웠던 여러 가지 미분법처럼 되게 복잡한 미분 그런 건 안 나와. 그런 거 못 그려 우리가. 충분히 그릴 만한 친구들만 나오기 때문에 구할 수 있을 정도의 친구들만 잘 나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미분 적당히 해보시고 적당히 식 정리만 좀 해보면 대부분 다 풀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걱정 니니. 연습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함수를 뭔가를 체크할 때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가 뭐야? 처음에 딱 할 때 정의역이에요. 이 함수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정의되어 있는데 막 미분해갖고 다른 거 막 집어쳐놓고 이러면 바보 일 되는 거야. 바로 알겠지? 에이, 얘는 그런 실수 안 합니다, 솔직히. 얘는 미분해도 루트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계속 범위가 남아있어. 실수 잘 안 하는데 언제 한다? 야, 로그 함수 C는 미분한 순간 x분의 1이 되잖아. lnx 같은 경우는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x에 많지 2 넣어도 되잖아. 마이너스 3 넣어도 되는 것처럼 생겼단 말이야. 실제로는 안 돼. 원래 진수 조건이 양수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로그 나올 때마다 제가 맨날 강조하는 로그의 진수 조건을 이 미적 분단에서 또 강조할 거니까 조심하시고. 항상 습관처럼 먼저 딱 보면 무조건이야. 정의역부터 체크하고 들어가. 함수에선 정의역이 생명. 자, 미분한다. 1 더하기 이거 외우라 그랬다. 2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 성미분하면 마이너스 2x 따라스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 위에 하나 올라가야 되죠. 루트 4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선생님, 이건 부호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죠. 일단 분모 쌩 까세요. 양수입니다. 이 범위에서 너 제 양수 2면 어떻게? 야, 2면 어떡하긴 안 되지. 2는 분모가 0인데 그러면 안 돼. 근데 어쨌든 2가 되기 직전까지는 분모가 0이 가까워졌든 말든 어쨌든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양수니까 부호 판단에 도움이 안 된다고 버려. 너만 본다. 그래서 저식 자체를 그냥 정리를 해서 양변을 막 해서 풀 수도 있고요. 주어진 범위에서 보시면
이 식이 어떻게 생겼어? 저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죠? 루트 양수니까 위에만 그리면 된다, 맞지? 뺀 건데 y는 x 뺀 거죠? 따라서 루트 2죠? 루트 2 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2, 즉 루트 2 빼기 루트 2니까 0이잖아, 맞지? 자, 그럼 어디가 더 커? 원이 직선보다 큰 부분, 너는 양수고 이쪽부터는 음수인 거야. 직선보단 작으니까. 루트 2 앞에 건 양수, 루트 2 뒤에 건 음수. 따라서 루트 2가 뭐야? 극값이야. 알겠지? 그것도 심지어 뭐야? 극대값입니다, 실제로는. 원래식에 루트 2 넣으면 루트 2 더하기 루트 2니까 2 루트 2가 돼. 되겠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선생님, x에 마이너스 루트 2는 안 돼요? 응, 안 돼요. x에 마이너스 루트 2는 그냥 1 플러스 뭐시기 해서 양수일 뿐이에요. 안 돼요. 따라서 극대인 점은 루트 2, 2 루트 2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식에서는 적어도 됐죠. 제 3번을 풀어보아. x제곱 더하기 a의 x 마이너스 미분부터 해. 따라서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a 2의 x 마이너스 1죠. 잉?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냥 이거 미분하면 2x였고요. 이거 얘 미분하면 그대로 나오니까 둘이 더한 겁니다. 요거는 알아두면 편한데 2의 fx제곱 같은 경우에는 미안 잘못 썼다. 2의 fx제곱이 아니고 2의 fx제곱 미분하면 그냥 2의 fx제곱 곱하기 뭐 f'x죠. 그게 아니라 2의 x제곱 곱하기 fx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묶어서 쓸 거니까 자기 자신에다가 f'x 이렇게 더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의 마이너스 x제곱까지 외우는 건 쉽지 않은 일이니까 하실 때 헷갈리시면 그냥 한 번 더 써. 알겠지? 그냥 본미분하시 한 줄 더 써. 알겠지? 괜히 빨리 하다 실수하면 나가리 되니까. 쌤도 그래서 2x제곱일 때나 빨리 하지 2의 마이너스 x제곱도 헷갈리거든요. 부호정리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보통 천천히 합니다. 저도. 어쨌든 그게 따잉. 문제에서 뭘 했어? 2에서 극소값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이니까 함수값은 마이너스 4인데 극소라고 했잖아. 미분계수는 0이어야지. 그래서 이거 대입해서 뭘 찾자? a와 2를 찾자. 됐죠? 예요. 그래서 2를 대입하시면 4 더하기 a 2가 마이너스 4, 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8이었구나. 참고로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2 대입하시면 8 더하기 a 2가 0인데 2가 0일 수는 없으니까 2가 0이야겠죠? a는 마이너스 8. a가 마이너스 8이면 이 f'x는 2의 x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8인데 친구들 봐봐. 이거 뭐야 이거? 양수잖아. 2의 x제곱의 장점에 대해서는 입이 마르고 닳도록 설명했다. 미분해도 자기 자신, 적분해도 자기 자신. 뭐 상수 좀 날리긴 하겠죠. 미분해도 자기 자신, 적분해도 자기 자신, 심지어 0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방정식 계산할 때 니는 0 아니야. 제껴주고. 그 와중에 음수도 절대 안 돼. 무조건 양수야. 그러니까 부등식 풀 때도 나눠주면 그만이에요. 최고입니다. 그냥 앞장에서 갖다 붙이고 갖다. 그래서 네가 0인 걸 찾으면 되죠. 그래서 부호 변화에도 아무런 관여를 안 해요. 무조건 난 양수니까 네 부호 변화는 그대로 네 혼자 결정하는 거야. 따라서 최고점 양수니까 2차 함수 이렇게 생겼고요. 마이너스 4와 2에서 그렇다. 펄마펄 이렇게 해서 x는 2에서 극소였고 극대값은 마이너스 4에서 생기는 겁니다. 왜? 다 했어? 그럼 가. 옷이 여기 있었구나. 너 참. 오, 빨리 했네. 테스트도 다 치고. 테스트 실수 많이 해가지고. 그래. 그런 건 빨리 잘 고치면 된다고. 따라서 극대값 뭐야? 마이너스 4에서 생기는구나. 마이너스 4에서 f-4는 졌다 싹 대입하면 8배의 2의 마이너스 5제곱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조심히 가시도록.
선생님 문제가 너무 많아요. 10개나 있네. 자 빨리 봅시다. 예제 4번 fx는 x, ln x의 전체 제곱.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뭐야 찬우야? 무슨 조건? 그렇지. 무슨 역? 그렇지. 예? 진수 조건. 아, 그 정의역. 진수 조건이 지금은 정의역이에요. 참고로 함수의 정의역이 왜 중요하냐? 분수 함수일 땐 분모가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조건. 무리 함수일 때는 루트 안이 양수여야 된다는 조건. 로그일 때는 진수 조건. 지수일 때는 뭐 사실 아무거나 대입해도 되고 정의역은 아무거나 해도 되고 치역이 이제 양수로 바뀌는 거지만. 이 각각의 지수일 땐 지수, 삼각함수일 때도 뭐가 있어? 그 탄젠트 같은 경우에 0 넣으면 안 되잖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죠. 결국 코사인 0이 되는 값들 안 되잖아. 점근선이 있었잖아. 2분의 파이에 그런 애들. 각각의 경우에는 조건이라 표현하죠. 아,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루트는 양수해야 된다. 로그는 또 양수해야 된다. 뭐 그 다음에 뭐 탄젠트 같은 경우도 0 되는 값들은 안 된다. 뭐 이런 것도 몇 개 있었잖아. 이게 다 하나하나는 조건이지만 함수라는 거대한 카테고리 안에 있으면 그냥 정의역이야. 그게 걔들이 바로 그 함수들의 각각의 정의역이야. 그러니까 항상 정의역부터 기억하는 거. 로그는 특히나 진수 조건. 왜냐하면 미분해보면 알아요. ln x의 제곱 마이너스 뭐야? 플러스지 마. x에다가 2ln x 곱하기 로그의 미분 x분의 1이 들어가죠. 물론 얘는 아직까지 ln이 남아있으니까 뭐가 돼? 아, ln이 남아있네. x가 여전히 양수겠다 정도는 체크할 수 있지만 이걸 처음부터 체크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습관처럼 무조건 제일 처음에 정의역부터 확인 딱 하고 아하 이거는 무조건 진수 조건 0보다 클 때만 하는 거구나. 루트가 있네. 루트 아니 양수일 때 0 이상일 때 분수 함수네.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다. 항상 이런 거 체크 안 하면 풀고 나서 틀리게 됩니다. 기껏 다 풀고 값 가지고 했는데 틀려요. 왜? 진수 조건을 처음에 체크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무조건 제일 처음에 체크 딱 해주셔라 이 말이야. 선생님 근데 이 극대극소를 구했는데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자 실전에서는 정석이라든지 일반 뭐 개념서 문제집들의 풀이를 보면 너를 어떻게? 어쩔 수가 없어요. 증가표를 그려서 푸는데 저는 이제 아름다운 아이디어를 하나 채용해서 그냥 이차함수 그리듯이 한번 풀어볼게요. 아름다운 아이디어. ln x는 뭐다? 1대1 대응이다. ln x가 이렇게 생겼죠. ln x 이렇게 생겼잖아. ln x는. 그러니까 증가하면 같이 증가하는 거야. 에이? 그래서 ln x를 그냥 하나의 덩어리처럼 보는 거야. 니 언제 0이야? 1일 때 0이야. 니 언제 0이야? 2의 마이너스 2제곱일 때 0이야.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더 작죠? 그러니까 그냥 이차함수 그리듯이 2의 마이너스 2제곱에 1이랑 해서 이게 그려. 이차함수 그리듯이 양음양이네. 따라서 너는 극대, 너는 극소다. 됐죠? 그래도 돼요. 네, 1대1 대응이라서 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ln x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면 어차피 x도 그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뀔 거 아니야. 실제로는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표를 그려본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너를 표를 그렸다고 한다면 x가 일단 0보단 커야 되니까 1이 있고 2의 마이너스 2제곱 아니지. 2의 마이너스 2제곱이 더 작으니까 너가 먼저 있어야지. 이렇게 됐지? 자, 그럼 니보다 더 작았다면 얘가 뭐야? 이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죠. 그럼 너도 마이너스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음수지. 음수 곱하기 음수니까 결과가 양수. 너는 0. 이 사이에 있었으면 이 값은 음수죠. 1보다 작으니까 음수인데 너는 뭐야? 마이너스 2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보다 큰 값에 2를 더했으니 양수죠. 음수에 양수를 곱했으니 너가 음수다. 1일 땐 0. 1보다 크면 너도 양수, 너도 2 더하기 양수니까 양수죠. 양수끼리 곱했으니까 양수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대충 이차함수 그리듯이 대충 때려가지고 축축축. 이게 뭐야? 1대1 대응이니까. 특히 증가할 땐 같이 증가하니까. 이게 중요해. 만약에 ln x가 감소하는 친구였으면 곤란했을 겁니다. 바뀌어야 되잖아. x가 커지는데 얘는 감소하고 있잖아. 그럼 이거랑 뭐 뒤집어져야 되거든,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얘는 증가할 때 같이 증가하잖아. 그게 좋은 거야. x가 커지면 로그도 커지잖아. 그러니까 그냥 너를 마치 하나의 2차 함수처럼 생각해서 치환했을 때 네가 0일 때, 즉 x가 1일 때, 네가 0일 때 x가 2의 마이너스 2승일 때 그냥 부호 변화는 이렇게 일어난다.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은 거예요. 되겠죠? 물론 이 문제는 정말 엄밀하게 얘기하면 표를 그려서 하는 게 맞는데 난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저는 대충 이차함수 그려가지고 아하 이렇게 할 거예요. 됐죠? 자, 너 언제 극대냐? 2의 마이너스 2제곱일 때 딱 대입하면 마이너스인데 제곱해서 4배죠. 2의 마이너스 2제곱분의 4배 2의 제곱분의 4고 극소는 언제냐? x가 1일 때였죠? 0이었습니다. 합을 구하랬으니까 2제곱분의 4가 답입니다. 다음 함수의 극값을 구해보세요. 정역은 실수 전체였는데 문제선 제안해줬습니다. 너무 많이 하면 힘드니까 거기만 해봐라. 이렇게 거기만 해봐라. 거기만 해봐라. 미분을 해봐라. 빰빠라빰빰. 미분하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코사인 x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사인 x 뭐 이렇게 되겠죠? 쌤, 이거 뭐 표 안 그리고 어떻게 해요? 표를 그리면 좋긴 하죠. 확실하게 확인도 되고. 하지만 안 그릴 수 있도록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결국엔 안 그리고도 할 수 있게 될 거 아니야. 그건 쌤 생각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지. 적어도 저는 제가 틀리지 않다고 믿고요. 처음 배우는 입장이니까 증간표 그리면 좋긴 하지. 확실하고. 근데 어차피 우리의 목표가 처음 배운다고 해서 별반 다를 것 같진 않다. 그 증간표 그린 거 솔직히 전 처음 배울 때도 너무 힘들었거든요. 문제 하나 풀겠다고 해야 될 노력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가성비가 나쁘다, 그지? 물론 가성비를 찾으실 것 같은 미적분을 할 게 아니라 확통이나 뭐 다른 거 해야 되긴 하지만 수학이 가성비가 좋은 과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왕하는 거 빠르게 접근해보자. 자, 너 양수다. 너 양수야. 갖다 버려. 코사인과 사인의 관계를 봐야 돼. 이게 포인트인데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를 한 방에 그려내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합성이 좀 필요해요. 근데 합성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개념도 아니고 실제로 합성해서 구하면 오히려 더 불편합니다. 잘 봐. 잘 봐. 빼기가 더 좋아요. 더하기는 어려워. 그래프 두 개 더하는 게 어렵거든. 빼면 코사인이 큰지 사인만 큰지만 비교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코사인 x 빼기 사인 x를 그린 게 아니라 여러분 빼기니까 앞에 친구랑 뒤에 친구를 따로 그린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누가 더 큰지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 0과 2파이 사이에서 코사인은 주황색으로 그릴게. 코사인 됐지. 노란색은 사인이야. 사인 됐죠. 조금 엇나가긴 했지만 충분하다. 맞지? 교점 어디야?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 선생님 교점 어떻게 그려요? 경험으로 많이 해보니까 4분의 파이랑 4분의 5파이 같더라고. 경험이 부족하시면 너희들이 같다 해가지고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눴다 치면 탄젠트 x가 1이 되는 값 찾으면 됩니다. 그게 바로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였을겠죠. 하지만 난 경험으로 찾았던 거야. 이 정도는 경험으로 찾아야지. 미적분하고 있네. 자, 그랬어. 뭐야? 얘를 기준으로 앞에 주황색이 더 크네? 주황색이 더 크면 큰 놈에서 작은 걸 뺐으니 양수네. 노란색이 더 커? 그럼 음수겠네. 계속 음수하다가 뭐야? 다시 주황색이 더 크네. 양수겠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자, 그래프 사이사이에 둘의 교점을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해서 쓸 건데 이 값은 뭐다? 이 도함수가 EF 프라임 X라는 것이 양수냐 음수냐를 표현하는 수단이에요. 누가 더 크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EF 프라임 X가 양수냐 음수냐를 제가 여기다 써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fx의 극대극소를 찾는 거지 뭐 이 함수 비교해서 뭐하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뭐다? 이 도함수가 부호가 어떻냐를 써놓은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4분의 파이에서는 극대가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극대는 4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어요. 루트 2분의 1에다가 2n 마이너스 4분의 파이겠더라. 극소는 어디서 생겨? 4분의 5파이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지. 사인 4분의 5파이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에다가 2n 마이너스 4분의 5파이였겠네요. 이렇게 정해주시면 끝! 됐죠? 이게 극대극소 정한 것입니다. 개 어렵다. 무진장 어렵다. 어쩔 수가 없다. 계산도 많고.
구른다. 지운다. 구른다는 남머스니? 롤 안 한 지 되게 오래됐다. 이번 설 연휴 때는 집에서 게임을 못하는구나. 저 이제 컴퓨터가 없습니다, 집에. 이제 게임도 사실 공부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너무 하기 싫어서 요새는 잘 안 해요. 무슨 게임을 하면서 마치 스트레스를 풀려고 게임하는데 오만 욕은 다 들어 쳐먹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지 잘할 수 있는 요새 게임들이 많더라고. 게임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요새는 게임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막 하면 되는데 또 성격상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효율적으로 좀 빨리, 그다음에 뭐 남들보다 이왕하는 거 세지면 좋잖아요. 잘하면 좋고. 그래서 막 이게 공략도 찾아보고 막 이렇게 열심히 또 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너무 시간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 안타깝게도 그 정도로 시간을 투자하기는 저도 힘들고. 그래서 그냥 게임을 안 합니다, 요새. 그냥 그래서 드라마를 본다. 드라마가 인생이 가져다주는 행복과 가성비는 굉장히 높은 편인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가끔 바둑을 봅니다. 바둑 채널을 봅니다.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행복을 좀 느껴야 되는 상황이 오면은 유튜브로 이제 우리 아이돌들 찾아봅니다. 아이돌,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것도 가끔은 보는데 잘 안 봅니다. 남자애들 건 멋있어서 가끔 봅니다. 옛날 방탄은 한참 좋아했는데 멋있어서. 무대하는 게 장난이 아니야. 대단해. 에너지도 엄청나고. 근데 역시나 올해는 못 가더라고요. 남정네들이 멋있게 춤추는 걸 제가 오랫동안 지켜볼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항상 언제나 새로운 여자 아이돌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대단해요. 한때는 여자친구 좋아했는데 그 뭐라 그래야지, 그 꿋꿋하게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나는 우리 학원 애들이나 이렇게 지금 최근 이제 이렇게 학원 오래 많이 다니면서 공부 많이 하는 애들 이렇게 보니까 항상 선생님이다 보니까 걔들도 진짜 대단하다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린 나이부터 학원 막 5-6개씩 돌아다니면서 숙제 다 쳐내는 것부터가 엄청나게 힘든 일이고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일이잖아. 근데 그 애들만큼이나 그 아이돌 준비하고 연습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연습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또 5-6명이서 그건 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 애초에 요즘은 솔로로 해서 성공하기도 정말 쉽지 않은 시대인 것 같던데 뭐 여자 아이돌 5-6명이서 막 남자 아이돌 6명, 10명 이래서 막 동선 다 맞춰가면서 춤 연습 다 같이 해서 탁 무대에 담아내는 걸 보면 멋있는 것 같아요. 좀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예뻐서 보는 것도 큽니다. 잘생기고 예쁘고 그냥 보는 거 예쁘고 잘생긴 거 보는 게 좋죠. 아니요? 어차피 시간을 5분 10분 써서 뭔가 행복을 느끼러 가는 건데 못생긴 게 중요하다는 게 더 예쁘고 더 잘생긴 애들 보면 좋다는 거지. 아우 예뻐 요새 애들 장난 아니야. 멋있어. 무엇보다 춤추는 에너지가 작살납니다. 주는 아저씨 같네. 자,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가질 때 미분을 해보자고. 바로 써볼까? 아니야, 그냥 한 번에 나눠서 할게.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하면 앞에 거 그대로죠. 이렇게 한번 다시 쓰고 2x제곱입니다. 항상 2x제곱으로 묶어주세요. x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 이렇게 묶어집니다. 아이고 야야, 옆에 이차함수네. 어차피 이 x제곱은 부호에 영향을 주지 못할 거 아닙니까? 너는 늘 양수이겠죠. 따라서 네가 뭐다? 0일 수 있는데 극대극소를 모두 가지려면 옆에 있는 이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겠어. 그래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야 아하 풀마플 하면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질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니까 수투 때는 뭐 했어? 그냥 애초에 3차함수 하나 주어주고 미분해라 2차함수 나오고 그게 근이 2개 가진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은 뭐가 됐어? 극대극소 둘 다 가졌다 이런 얘기였다면 여기서는 2x제곱 달려서 나오는데 결국에 본질적으로 미분하고 나니까 뭐밖에 안 남아. 2x제곱은 제 부호에 영향을 주지 못하니까 2차함수만 남죠.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옛날이랑.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면 되니까 판별식은 a 더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4배 a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센스 있게 a 더하기 너무 크면 a 더하기 2에서 4를 빼 a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a는 2보다 크다. 이 범위를 만족하면 너는 극대극소 둘 다 가지더라 이런 얘기야. 빠밤. 자 이제 7번.
fx는 sin의 x 더하기 ax 더하기 1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값을 가질 때 도함수가 근을 가져야 된다 뭐 그런 얘기네. 따라서 코사인 x 더하기 a. 오우 선생님 이거 너무 쉽잖아요. 야, 네가 0 되는 값이 있으면 된다는 거니까 코사인 x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값이 존재하면 되는 거네요. 렛츠 고! 코사인 x 슉슉슉슉슉슉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 마이너스 a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교점이 있겠네요. 그지? 선생님 교점만 가지면 되니까 등호를 붙이면 안 되지. 등호를 붙이면 접하잖아. 예를 들어 이렇게 접해버리면 a가 예를 들어 1이었다? 1 플러스 코사인 x를 그려봤다? 내지는 마이너스 1이었다? 그럼 뭐야? 접하잖아 그래프가. 맞지? 1 더하기 코사인 x가 돼버려 모든 값에서 양수일 거 아니야. 오히려 안 되는 거죠. 그지? 오히려 코사인 x가 a가 마이너스 1이면 코사인 x에서 1 뺀 건데 모든 값이 0 이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야? 0인 값이 중간중간 있더라도 다 중간중간 음수니까 감소밖에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부호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등호가 없어야 된다고. 없어야 돼. 등호는 있으면 안 돼. 따라서 양변을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하면 a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가 되는 겁니다. 등호 붙이지 말 것! 등호를 왜 붙이면 안 되는지 잘 이해하셔야 돼. 즉 등호가 붙어서 접해버리면 그것은 극값을 갖지 못해요. 부호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되겠나요? 이제 8번이다. 자, 보자. 이제는 뭘 체크해보자. 변곡점. 이거 엄청 짜증납니다. 이 자식이 이계도 함수를 안 구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개빡치는 문제예요.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그래도 제일 처음에는 스그나 i 3차 함수 하나 던져주었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더하기 9x를 가지고 해봐라 이렇게 돼 있대.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자, 이건 극대극소를 구하는 도함수니까 지나가서 이계도함수 바로 구한다. 6x 마이너스 10이 따라서 이계도함수도 그래프 하나 딱 그리세요. 아하, 이거 2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는구나. 이거 처음 하면 되게 헷갈립니다. 이계도함수가 음수야 위벌이에요. 이계도함수 음수야 위벌, 양수야 아벌이야. 2차항의 개수랑 똑같다고 보시면 이계도함수니까 2차항의 개수를 이렇게 외우셔서 2차항 개수 a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이잖아. 2차항 개수 a가 음수면 위로 볼록이잖아. 그러니까 음수면 위벌, 양수면 아벌. 됐지? 2차 함수랑 똑같아. 왜? 2차 함수에 ax제곱 플러스 bx 머식인데 미분하면 뭐야? 2ax 더하기 b고 한 번 더 미분하면 2a잖아. 따라서 너의 부호가 2차항의 부호랑 같은 거죠. 됐죠?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뭘 또 그렇게까지 외웁니까? 그냥 대충 생각해보면 아는 거지 뭐. 해도 되는데 정말 하는 순간은 2차 함수 떠올리시라고. a가 양수다? 아래로 불러. 그래서 도함수가 이계도함수가 양수다? 아래로 불러. 음수다? 위로 불러. 됐죠? 아니면 3차 함수 그려봐. 3차 함수 그리면 참고로 이거 1과 마이너스 1과 3이거든요. 1에서 이거, 3에서 이거. 여기가 변곡점 2에서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요. 참고로 2 대입하셔야 됩니다. 2 대입하면 2가 나오니까 점은 2,2. 참고로 변곡점이기 때문에 반드시 좌표까지 같이 구해주셔야 돼.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는 웨이버스 우린 공. x가 2보다 클 때 I'm bird 이렇게 해서 나는 공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장난입니다. 자, 2번. 참고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극대와 극소의 중점이 반드시 변곡점입니다. 3차 함수는 모든 경우에 대칭 함수가 되기 때문에 극소와 극대의 연결했을 때 중점이 바로 변곡점이자 대칭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점이 돼요. 이건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됐다. 분수함수부터 하나씩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조졌다 인생. 자, 열심히 미분해봐야겠죠? 분수함수 미분 별거 아닌데요. 한번 미분하면 그렇지. 한 번 미분하면 별거 아니지. 2번 미분해야 된다는 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지. 가자고! 자, 마이너스 2였습니다.
x가 0을 기준으로 뭐해? 분모는 무조건 양수지. x가 0을 기준으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친구이기 때문에 0에서 극대를 가지게 됩니다. 아, 참고로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슝 이렇게 생겼어요. 아, 좀 잘렸네. 자, 그래서 0,1을 지나고요. 맞잖아, 0,1. 위로 볼록 어디쯤에서 아래 볼록으로 바뀌겠죠. 왜? 밑으로 내려가다가 점근해야 되니까. 뭐 그런 개념을 우리는 아직 모르니까 그는 계산해서 구해볼 거예요. 미분 한 번 더 하면 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요. 졸라 어렵습니다. 살려줘! x제곱 더하기 1의 4제곱이 됩니다. 와. 위에 거 미분, 밑에 거를 그대로 곱하면 x제곱 더하기 1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자, 위에 거에 마이너스를 한번 곱하고 조심해! 밑에 거 미분하면 2배! x제곱 더하기 1에다가 속미분한 2x를 한 번 더 곱하셔야 되는 겁니다. 쌤 대충 하면 안 돼? 응, 안 돼. 자, 그지? 약분 한번 할까요? 보통 약분 정도는 되게 됩니다. 이게 도함수 특성상 보통은 약분이 되게 돼요. 어쩔 수가 없다. 위에 하나 더 있거든. 자, 어쨌든 x제곱 더하기 1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위에 거 뭐야?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된 다음에 더하기 뭐야? 8x의 세제곱. 제곱이지. 자, 6x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이렇게 딱 밑에 분모는 어차피 아무 관심도 없잖아. 분모 어제 양수죠. x제곱 더하기 1의 양수 그 세제곱 배웠자 양수다잉. 갖다 버려. 너를 본다. 아, 너를 본다? 이거 뭐 그 아바타에 나오지 않나? 나는 너를 봅니다. 자, 아무튼 아바타 너무 재밌게 봤고요. 기회가 되면 아바타 한번 더 봐야 되는데 두 번째 보면 잘나나? 여유가 있는 연휴 때 한번 더 볼까? 슬램덩크도 한번 더 봐야 되는데 슬램덩크 너무 또 재밌어. 연초부터 이렇게 마음에 드는 작품들이 쏙쏙 등장하다니 너무 좋다. 행복했습니다. 근데 여자친구는 둘 다 싫어하는 듯한 느낌이라서 좀 자, x제곱은 3분의 1 짠짠 이렇게 되겠죠, 맞죠? 따라서 뭐야? 양지롱. 그래서 아하 개빡치. 답을 이제 하나하나 다 써야지. x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루트 3분의 1보다 크다면 뭐야? 양수다. 아벌.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과 루트 3분의 1 사이는 웨이버. 맞죠?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얘들은 뭐야? 변곡점. 변곡점이라고 해서 둘 다 쓸게 그냥. 좌표까지 다 구해줘야 됩니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넣어라! 4분의 3. 루트 3분의 1 넣어라! 3분의 4 역수 4분의 3 이렇게 된다. 문제 하나 풀기 이렇게 힘들다. 선생님 솔직히 말해봐요. 더 쉬운 방법 있죠? 그런 건 없다. 진짜요? 네, 없다. 있잖아요. 이게 더하면서 빨리 구하는 방법 빨리 가르쳐줘. 그런 건 없다니까. 얘들아 절대 없단다. 성실 그 자체. 그지? 미적분을 잘하는 방법. 성실 그 자체. 많이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미적분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많이 하면 됩니다. 많이 하면. 뭐 아무리 많이 하는 놈보다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지금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계산 단원이라서 방법도 없습니다. 계산을 안 해보고는 이해도 안 되고 계산을 해봐야 문제도 풀 수 있고 많이 하다 보면 그냥 자연스럽게 잘하게 됩니다. 물론 그 와중에 중요한 공식들을 좀 외워두고 그 다음 중간중간에 쓰는 자주 나오는 식이라든지 자주 바꾸는 방법, 자주 어떻게 정리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주 많이 보면서 미리 좀 외워두면 편한 것들도 몇 개 있습니다. 딱 그런 느낌? 9구단 할 줄 알면 일단 기본적으로 곱셈을 할 수 있잖아. 근데 19 곱하기 19단 있죠. 그것까지 외우면 좀 더 빨리 할 수 있죠. 두 자릿수까지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암산으로. 그런 것처럼 미적분도 많이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데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이거 맨날 나오는 식인데? 이거 미분하면 뭐 되는지 외워버려야지 하면 좀 편할 때가 있어요. 네? 뭐 그런 것까지 해주면 좋은데 그거는 외워서 하기보다는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정도가 좀 맞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강조한다. 쌤은 로그 나올 때마다 맨날 똑같이 소리 지를 겁니다. 로그! 그럼 진수 조건이야. 알겠지? 잘 봐. 미분 딱 하고 나면 4x잖아. 근데 더하기 x분의 1이라서 마치 분모에 0 넣고 0은 안 되겠지. 음수 넣어도 값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진수 조건 체크 안 하면 문제 풀다가 나중에 음수도 있네. 이지랄하고 있다고. 안 돼요. 안 돼요. 바보짓 하면 안 돼요. 바보일 되는 거야 그냥. 알겠지? 무조건 이거 먼저 체크해. 그래 얘야 x분의 4x제곱 더하기 1이니까
근데 또 한번 고민하자. 아, 위에 건 항상 함수, 밑에가 0을 기준으로 나누. 그러면 안 된다니까. 0을 기준 나누어 준 그런 소리 하지 말라니까. 0보다 클 때만 되는 친구예요. 자, 이게 하이라이트입니다. 미분하면 4-x제곱분의 1이거든. 선생님, 통분해야죠. 통분? 그러면 하지 뭐. 분모 어차피 양수죠. 네, 0은 될 수 없으니까 제곱이니까 양수네. 따라서 무슨 짓거리를 해? 이거 보면서 저거 오 2분의 1 오 마이너스 2분의 1 이지라고 있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진수 조건 먼저 확인 안 하면 100% 이지라고 있어요. 맞잖아. 이거 없었다 치면 맞네. 마이너스 2분의 1은 0 맞네요. 부호도 바뀌고 양 이지라면서 여기서는 위로 볼록, 여기서는 아래로 볼록, 여기서는 위로 볼록, 여기서는 변곡점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마이너스를 넣다 보니까 안 되네 이지라고 하고 있고. 바보야. 그러면 안 돼. 무조건 처음부터 체크 딱 하고. 아, 너는 안 하는 거구나. 안 하는 거구나. 알겠지?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나요? 그냥 안 하는 건데 0에 가까이 가면 뭐 0에 가까이 갖다 치고 이렇게 그려. 됐지? 대충 그려. 2분의 1보다 크면 양수고 2분의 1보다 작으면 음수야. 됐지? 이게 다야. 바보짓 하면 안 돼. 0과 2분의 1 사이 웨이버. 2분의 1보다 크다. 아벌. 양수면 아벌. 그 다음에 뭐야? 변곡점. 2분의 1에서 생긴다. 2분의 1 대입해요. 그럼 8분의 1, 4분의 1. 뭐야 이거? 2분의 1 마이너스 ln이네요. 자, 이렇게 써주면 돼. 0보다 크다를 처음부터 체크해야 바보짓 한번 안 하는 거야. 이 문제는 다행이네요. 이게 x에 마이너스 2분의 1 답을 알게 되겠죠. 뭘 알게 되실까? 처음부터 해야 알겠지. 절대로 제발 알게 된다 그런 거 없다. 심지어 학교 시험에 4번, 5번 정도 기출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어떤 경우냐면 미분에서 이게 항상 증가하도록 이런 건데 실제로 문제 풀어보면 x가 0보다 크다 체크 안 하고 풀잖아. 그러면 더 생겨요 해가 그냥. 애들이 되게 막 10몇 개씩 체크 막 해오는데 실제로는 답이 막 12개고 이러거든. 왜요? 하면 애들 그냥 0보다 크다를 체크를 안 해서 그래. 미분하고 나면 ln이 쓱 사라지면서 분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마치 음수 넣어도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애들 낚기가 좋아요. 애들 기껏 열심히 다 풀어. 별건 아닌 문제인데 왜 이런 거 왜 냈지? 하면서 막 열심히 풀고 나서 답도 득 써놨는데 틀린다고. 하면서. 선생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당히 로그 문제 하나 정도 내면 되겠지? 하면서 내면 알아서 틀린다니까 애들이. 바보 그 자체. 안 돼, 안 돼. 여러분 정의역을 체크하는 게 제일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함수가 있는데 정의역을 체크 안 한다. 글렀다 이거지. 나중에 일할 때도 똑같을 거 아니야. 응? 중요한 사실부터 먼저 딱 체크하고 가장 기본적인 사실부터 체크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대충 막 시작하다 뭐 어떻게 보니까 나중에 뭐지 이거 이런 것들. 방금은 비약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로그의 진수 조건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처음부터 딱 체크한다. 처음부터 체크한다. 처음부터 무조건이야. 처음부터. 봅시다. 그럼 2분 해야 돼. 근데 0과 2분의 파이 사이는 무조건 양수 아닌가? 근데 문제는 이제 뭐야?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보고 싶다는 거잖아. 일단 미분 한 번, 그럼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미분해야지. y 더블 프라임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근데 여러분 어차피 0과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사인 x도 양수, 코사인 x도 양수에 마이너스 붙여놨으니 음수 더했으니 음수 맞죠? 님 그냥 음수죠. 쌤 얘는 0이 되는 게 없는데요? 맞아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을 수도 있지 왜. 그러니까 이건 뭐야? 0과 2분의 파이 사이라는 주어진 구간에서 항상 뭐야? 위로 볼록한 친구가 됐다 이 말이야. 참고로 그래프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냥 위로 볼록한 친구예요. 네. 참고로 그래프를 좀 쉽게 그리거나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다면 합성함수 있죠? 삼각함수의 합성해서 그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너 합성하면 뭐 돼? 루트 2 sin x 플러스 4분의 8 이런 거 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8부터 시작해서 슝 이렇게 되는 그래프인데 잘려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딱 그려진 거예요. 그래프 그려서 처리할 수도 있긴 하다는 얘기죠 이건. 예제 9번 던던댄스 y는 ax 세제곱
1창이 없네.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3이고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 함수를 f라고 하면 f'1은 마이너스 3이고 라는 뜻이죠. 변곡점에,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서 1 넣으면 0이었고 변곡점에, 그러니까 1 넣으면 그냥 3이었다는 얘기지. 자, 여러분 모르는 문자가 3개인데 내가 지금 식 3개를 가져왔죠. 미분 한 번 해서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그냥 대입하시면 3, 미분 두 번 해서 대입하시면 0. 그럼 이제 뭐야? 하나 미분해갖고 이제 때려 박으면 ABC 나오겠죠? 별거 없다, 그지? 가자! ax 세제곱 bx 제곱 c까지가 fx다. 미분하면 3ax 제곱 더하기 2bx. 한 번 더 미분한 이계도 함수는 6ax 더하기 2b란다. 됐지? 일단 이거 두 개를 조지면 미분해서 1 넣어라. 3a 더하기 2b는 마이너스 3이로구나. 제일 밑에 1 넣어라. 6a 더하기 2b는 제로로구나. 따라서 b는 오늘부터 마이너스 3a로구나. 집어넣으면 a는 1이구나. b는 마이너스 3이구나. 다 집어넣어라.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3이지롱. 따라서 c는 5지롱. 빠밤 이렇게 돼가지고 따다단 이렇게 a, b, c를 다 구했습니다. 제곱해서 더하라고요? 1 더하기 9 더하기 25 해서 35 이렇게 결론을 내주면 되겠다. 자, 우리 예제 10번 마지막에 조금만 노력해봐요. 자, 다 쓸 수 있을 거야. 갑자기 든 생각인데 하민이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야, 미국은 지금 몇 시냐? 캐나다냐? 미국이나 캐나다는 뭐 비슷한 라인이니까 동부 서부에 따라 그것도 나뉘나? 시간선이 대충 한 10시간 정도 차이 나지 않나? 지금은 오전인가? 딱 오후 오전 막 그쯤 되겠네. 학교 가고 있을라나? 뭐 캠프? 영어 캠프 갔으니까 영어 어학당? 이런 걸 다니고 있을라나? 재밌겠다. 쌤도 아직까지 저쪽 어디야? 아메리카 쪽은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근데 너무 멀어요. 여러분 또 혹시나 갑자기 드는 얘기지만 나중에 나이 먹으면 일본 솔직히 만만해. 좀 돈만 열심히 벌어 놓으면 뭐 한 3박 4일 쉽게 갔다 올 수 있고 2박 3일도 괜찮고 돈 좀 있고 그런 거에 좀 구애받지 않는다면 한 1박 2일도 가려면 가죠. 가서 뭐 쇼핑 한번 하고 온다든지 아니면 디즈니랜드가 목적이 있으면 뭐 첫날 가서 호텔 가서 하루 자고 다음날 디즈니랜드 좀 놀았다가 저녁 비행기로 돌아온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지. 중국도 가려면 가는데 개인적으로 중국은 이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그런 도시들이 아니니까 좀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약간 정서적으로도 제가 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문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홍콩도 개인적으로 만족하진 않았던 게 제가 숙소를 좀 안 좋은 데서 자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거리 자체가 너무 담배 피는 사람 많고 거리 자체가 약간 좀 습하고 너무 덥고 그 다음에 좀 냄새도 좀 깨끗하지 않은 느낌이 좀 강해서 관광도시가 이래도 되나. 물론 비싼 데 가서 홍콩에 있는 도시 중에 이제 유명한 카지노, 호텔, 막 이렇게 막 수영장 이런 거 있는데 갔으면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그때는 좀 어렸고 돈이 많지 않았던 시절에 갔던 곳이니까 뭐 그런 고급 호텔, 카지노 이런 데 가서 놀았던 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잘 모르는데 하여튼 저한테는 좋은 도시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기억상. 말도 안 통하니까 아예. 일본은 말은 안 통하는데 그래도 뭐 되게 기본적으로 뭔가 친근한 느낌이 좀 있잖아. 우리나라랑 가깝고. 홍콩쯤 되니까 우리나라 가깝다는 얘기 생각도 안 들고 제가 비행기를 오래 타면 귀가 멍멍하고 이러는데 홍콩 갈 땐 죽을 뻔했어요. 한 4시간 이렇게 넘게 탔던 것 같은데 귀에서 이어폰을 뭐 끼고 있다 빼니까 막 갑자기 귀가 막 찢어질 것 같이 아프더라고. 압력차 뭐 그런 것 때문에 저는 절대로 비행기 탈 때 이어폰에 뭐 안 낍니다. 귀가 원래도 좀 먹먹한 편인데 안 되겠더라고. 하여튼 뭐 그런데 유럽이라든지 미국 저쪽 아메리카 쪽은 멀어요. 일단 한 방에 비행기 타고 가시면 싼데 비싼데 시간을 아낄 수 있지. 10시간짜리 직항 이런 거 타시면은 보통 한 150에서 싸게 구해야 100만원대, 비싼 건 200만원대. 그걸 10시간 비행기에 한 100만원씩 들이부는 게 이제 쉽지 않잖아. 싸게 구하려면 한 몇 달 전에 예매를 하면 돼. 한 1년 전에 예매하듯이 이러면 몇십만원대나 100만원대 이렇게 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특가 상품 이런 거 있거든요. 근데 한 몇 달 전부터 여행 계획을 세워놓고 그 시기가 딱 됐을 때 완벽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는 거 쉽지 않다. 일하면서.
그 다음에 애초에 예를 들어 더 싸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경유를 하는 방법이 있어. 내 친구들이 이제 유학 갈 때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유학 갈 때는 내 친구들도 아메리카 갈 때는 막 한 달씩 가. 남미를 한 달 가. 그러면 이동하는데 한 2, 3일 써도 되잖아. 어차피 한 달 동안이나 거기 돌아다닐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일단 뭐 여기서 비행기 타고 홍콩 한번 갔다가 아니면 홍콩은 좀 비싸지니까 여기 비행기 타고 어디가? 이제 어디야? 동남아 쪽 하나 들려서 동남아에서 비행기 타고 이집트 갔다가 이집트에서 저쪽 어디야? 터키 쪽 이런 데 갔다가 거기서 다시 유럽 들어가거나 미국 갈 때도 그쪽으로 가. 미국 갈 때는 아프리카 들렸다가 맞잖아.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호주 뭐 이렇게 있겠고 여기 유럽 아닙니까? 여기 유럽 여기 우리나라 이렇게 있고 여기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렇게 있다. 여기서 어떻게? 일로 한 방에 가면 태평양을 건너야 돼. 세상에서 가장 넓은 바다를 건너야 됩니다. 직항으로 가면 무조건 이제 좋죠. 10시간 안에 가고 그다음에 비행기 값은 좀 비싸더라도 좋은데 시간도 아낄 수 있고 좋은데 한 2박 3일 가능하다 치면 여기서 일단 여기 한번 갔다가 이집트 이런 데 한번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일로 가면 일로 넘어오잖아. 여기 한번 들렸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거나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싸요.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유학 갈 때 한 3일 동안 비행기 탔습니다. 그래서 첫날 일단 가. 그래서 여유 있게 잡아야 돼.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얘는 이제 뭐야? 중간에 어디 입국 간 게 아니라 중간에 공항에 앉아서 붕 뜬 사람이거든. 며칠 동안. 어디에도 입국도 못했고 출국은 했지. 우리나라 출국했는데 여기 입국을 못해요. 중간 경유지라서. 입국하려면 그때마다 비자라든지 여권이 제대로 다 필요해. 서류도 다 해야 되고 검사도 다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비행기에 앉아서 공항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잠도 공항에서 이렇게 자고 밥도 공항에서 그냥 먹어. 공항에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고. 익하다가 가끔 이제 말이 안 통하는 나라가 많으니까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 그래서 비행 시간을 너무 빡빡하게 잡을 수가 없어. 그래서 비행 한 3시간, 4시간 타고 갔다가 거기서 한 4, 5시간 경유 이렇게 시간을 보냈다가 다시 또 비행기 한 3, 4시간 탔다가 다시 여기서 한 2, 3시간에서 3, 4시간 정도 가만히 앉아있거나 이게 밤에 도착하면 그 다음날 아침까지 비행기가 없을 거 아니야. 새벽이니까. 그래서 새벽에는 거기서 자야 돼요. 그리고 여기 갔다가 또 여기서 일로 갔다가 여기서 올라가고 보통 멕시코 한번 들렸다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방법을 쓰면 이제 2박 3일 가까이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여러분 여행을 가는데 그런 수는 없잖아. 돈으로 이 시간을 사야겠죠. 그래서 200만 원짜리 비행기를 삽니다. 알겠죠? 돌아둬야지. 최소 왕복이 2, 300 하는 비행기표를 끊어. 여러분 비행기표 2, 300 끊어놓고 3박 4일을 갔다 온다? 돈이 얼마나 많아야 그런 게 가능해. 안 돼요. 아까워서 못해. 말이 좋아서 왔다 갔다 한 방이지 가는데 10시간 걸려. 10시간 동안 비행기 타고 내린 다음에 3박 4일, 2박 3일 빡시게 여행하고 다시 그 다음날 돌아온다? 나는 그런 식으로 갈 건 미국 절대 안 갈 겁니다. 갈 건 무조건 10일은 가야 돼. 그래서 하루 비행기 열심히 타고 갔다가 최소 일주일 정도는 여행했다가 볼 만큼 보고 애초에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려고 미국도 서부로 갈 거면 서부 가고 동부 갈 거면 동부 가야 돼.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또 타야 돼. 지들끼리 나라가 엄청 크잖아.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이야 또. 하여튼 여행을 딱 빡시게 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그래도 거의 일주에서 거의 10일 가까이 시간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직장 다니면서는 가기 정말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직장 다니기 직전에 돈 모아서 빡 하고 갔다 오시든지 돈이 없는데요. 엄마 돈을 쓰서 가든지 부모님 저 보내주셔요. 대신에 갔다 와서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직장 딱 취직 결정되면 어머니 저 취직 이제 했는데 좀 넓은 세상을 한번 보고 싶다 해갖고 여행 한번 갔다가 그때 돈 좀 빌려 갔다가 돌아오면 되잖아. 아니면 그 전부터 미리 돈을 좀 모아 놓든지 500, 600 정도 들면 갔다 올 만하니까 돈 좀 모아가지고 갔다 오든지. 아니면 좋은 회사에 가셔서 출장을 네가 가. 미국 출장 갈 정도 되면 능력도 좀 있어야 되겠죠. 회사에서 그냥 너 갔다 와 하고 보내주는 것이 아니야. 미국은 그 옆동네 보내듯이 가는 곳이 아니라니까. 대기업쯤 되는 곳에서 유명한 네가 프로젝트를 하나 담당하고 있는 중요 직책에 있어야 네가 가야 되겠다 해야 가는 거지. 그지? 미국에 있는 기업들의 연기가 필요하니까 보내주는 거잖아. 보통 회사에서 그런 식으로 출장 보내면 막 6박 7일, 7박 며칠 이렇게 보내거든? 보내면 3일 정도는 뭐 일을 해야 되고 회의 일정도 있고 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는 뒤에서 쉬다가요. 여유도 좀 붙여서 보내줘. 원래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갔을 때. 그럴 때 가든지. 말고는 미국 가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돈이 졸라 많으면 회사를 주관내고 그냥 갔다 오면 되는데 일반인이 그러기 쉽진 않잖아. 비행기표도 200만원씩 되면 벅벅 쓸 수도 없고. 말이 좋아 100만원, 200만원이지 까딱지 하면 또 월급 반틈이야. 그거를 그냥 한번 여행 가는데 다 태운다? 500, 600 정도 준비해서 다 태운다?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기회가 되면 꼭 젊을 때 한번 가보세요. 저는 이미 이런 데는 가보긴 늦었는데 아마 이 일을 한동안 그만두는 일이 생기면 그때 만약에 돈이 좀 여유가 있다면 한 번 정도 미국 가볼까 하는 생각은 있는데 미국이 뭐 제일의 나라 중 하나잖아. 그러니까 한 번쯤은 저도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아마 학원을 다니고 있는 한 10일 정도로 휴가를 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아무리 휴관 기간이 있고 이래도 10일 가까이 내가 자리를 아예 비워버리면 타격이 너무 크지. 애들 관리도 하기 힘들 거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하는데 가더라도 한 2박 3일 정도는 갔다 올 수 있잖아. 그러면 뭐 동남아나 뭐 호주도 2박 3일까지 난 안 갈래. 뭐 가서 뭐해. 캥거루 보러 2박 3일 가는 게 좀. 그냥 뭐 하와이도 2박 3일은 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여행하는데 돈을 좀 그만 썼으면 뽕도 좀 뽑아야 되겠고 여유있게 여행하는 걸 좋아해서 2박 3일 동안 빡시게 돌아다니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뭐 그런 생각? 그래서 근처에 있는 나라는 좀 사실 만만해. 동남아, 뭐 그 다음에 일본, 뭐 중국도 가려면 중국, 뭐 이 정도는 사실 왔다 갔다 어렵지 않은데 미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가는데 비행기 이래 가면 가까울 것 같지만 개 멉니다. 이것도 한 8시간, 9시간 넘게 날아야 돼요. 아니면 경유 하든지. 여행인데 경유는 전 좀 아닌 것 같아요. 시간을 너무 많이 쓰게 돼. 내가 유럽 보러 가려고 맞자 돈 모았고 시간을 냈지. 중간 이집트에서 5시간씩이나 공항에 앉아 있으려고 돈 낸 거 아니잖아. 그지? 그 돈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럴 거면 여행을 가지 말았었어요. 진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표 몇십만 원 때문에 그 시간을 몇 시간이나 죽여가면서 휴가를 냈는데 여행을 가는 건 저는 조금 아쉽지 않나. 그냥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더 쓰고 행복한 게 낫다고 생각하고 숙소는 제가 옛날에는 돈이 없고 젊으니까 그냥 좀 적당히 그냥 뭐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뭐 게스트하우스 이런 데서 많이 자고 했는데 어차피 여행으로 가기로 했고 휴가라는 명목으로 갈 거면 이왕 자는 건 좀 비싸도 하루에 한 2, 30만 원 하더라도 호텔 가서 자는 게 만족도는 분명히 있더라고. 제일 비싼 건 료칸에서 잘 때 58만 원 내고 잡았는데 하루에 둘이 같이 가서 자는데 58만 원 낸 적이 있는데 비싸긴 비싼데 온천도 있고 가이세키라고 가이세키가 아니고 가이세키라고 일본 저녁 그 코스 요리 같은 거 해주는데 괜찮았어요. 비싼 건 있습니다. 58만 원에 값어치를 하느냐 하면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만족은 했다 이거. 하여튼 빨리 예제 10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그거까지 하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그거 센 고치는 건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다 봐줄 거니까 전체적으로 책이랑 1일 테스트 끝냈으면 퇴근. 다 보냈다고요 퇴근? 오답을 시켰다고 센. 한 10분 뒤에 보내줘. 예, 내일부터 휴가인데 그러면 안 돼. 우리 선생님들이 낭만이 없네. 자, 어쩔 수가 없죠. 선생님들이 보조 선생님들이 야 내일 쉬는 날인데 대충 집에 갖고 하면 그럴 순 없잖아.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그러면은 상남자네. 선생님 뭐라 하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개멋있어. 하지만 선생님 잘리고. 자, 변곡점을 가지도록. 좋아요. 미분한다. 루트 2ax 더하기 코사인 x 마이너스 사인 x. 어머나 세상에 이게 뭐람. 한 번 더 미분한다. 루트 2a 마이너스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가 뭐를 가지도록? 변곡점을 가지도록. 선생님 이게 만나는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로군요. 이게 어떻게 풀죠 이걸? 우리 망했다. 자, 이게 0인 값이 있어야 된다 이건데, 자 정리해 볼게요. sin x 더하기 코사인 x가 루트 2a와 접하는 거 말고 교점을 가져야 된다 이거야. 접하는 건 안 되고, 접하면 안 돼. 접하면 부호가 안 바뀌잖아. 접했는데도 부호가 바뀌면 오케이인데, 그런 거는 생각을 이제 해줘야 돼. 접해도 부호가 바뀌면 오케이요. 그러니까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접해도 부호 바뀌잖아. 이렇게 되면 뭐야 이거? 이거 왜 꺾였어?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접해도 부호가 바뀌었으면 오케이인데 2차 함수처럼 접했는데 부호가 안 바뀌면 이건 나가리라는 거야. 부호가 바뀌어야 돼, 부호가.
이거는 솔직히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는 있는데 또 미분해서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는데 합성할 줄 알면 진짜 편합니다. 합성 딱 때렸다 루트 2 사인 x 플러스 4분의 파인데 알파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왜? 문제에서 x의 범위를 따로 준 건 아니니까 실수 전체야. 실수 전체니까 너의 그래프는 뭐 네가 평행이동이야 좀 돼 있겠지만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죠. 최대가 루트 2 최소가 마이너스 루트 2인 그런 상황으로 따라서 루트 2a가 이 사이를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루트 2a라는 값은 루트 2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루트 2보다 큰 사이 요 사이에 지나가면 ok라는 거야.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는 a라면 오케이. 자, 만약에 루트 2가 돼버렸다 그러면 접해버리면서 다들 나가리가 되겠죠. 안 된다. 접하는 건 위험해. 따라서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갔죠. 자, 유제를 다 풀긴 쉽지 않아 보이는데 앞에 극값 구하는 것까지라도 풀어보도록 합시다.